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포인트 중 우리 모두에게 해당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셜미디어입니다. 모든 네트워크 툴 중에서 소셜미디어는 가장 중독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저자는 소셜미디어를 끊을 각오를 하고 30일 동안 사용하지 말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없는 삶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소셜미디어에서 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걱정했는지를 자문해보고 그렇다라는 대답이 안 나왔다면 그만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소셜미디어를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친구나 지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말 그대로 디지털 기반 소셜 도구, 굳이 해서 나쁠 것 없는 트렌드 중 하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처럼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오늘의 저자는 소셜 미디어를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합니다. Social media is not a fundamental technology. It leverages some fundamental technologies, but it's better understood as this, which is to say it's a source of entertainment. The way the technologist Jaron Lanier puts it is that these companies offer you shiny treats in exchange for minutes of your attention and bytes of your personal data, which can then be packaged up and sold. 이 외에 쉬는 시간에 쉰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 서핑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휴가, 휴식 시간은 그 다음 날과 남은 인생의 과업을 위해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정신을 풍성하게 해줄 활동들을 통해 확실히 쉬라고 조언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딥워크를 위해 샬로우 워크를 간소화하라. 저자가 말하는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위한 딥워크의 반대 개념은 샬로우 워크입니다. 회사들의 입장에서 이 샬로우 워크는 장기적으로 볼 때 손실입니다. 애틀랜틱 미디어사의 내부 CTO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 이메일 한 통을 쓰는데 95센트의 노동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샬로우 워크와 딥워크를 구분할 때 잘못하면 난이도가 있고 중요도가 높은 일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일로 나눠서 자칫 어렵고 중요한 일이 아니면 하찮은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기에 특권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에도 난이도와 경중이 있다고 뉴포트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찾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에너지와 집중력을 써야 할 때 못 쓰게 됩니다. Well, social media use is the epitome of an easy to replicate activity that does not directly produce a lot of value. It's something that any 16-year-old with a smartphone can do. By definition, the market is not going to give a lot of value to those behaviors. It's instead going to reward the deep, concentrated work required to build real skills and to apply those skills to produce things like a craftsman that are rare and that are valuable. 저자는 크고 난이도가 있는 일, 결과를 크게 낼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에너지와 시간을 주지 않고 작고 덜 중요한 일만 하는 직장 환경이라면 샬로우 워크의 한계선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게 안 되는 포지션에 있다면 장기적으로 결과를 내고 성장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 떠나라고 합니다. 추가로 샬로우 워크와 관련하여 저자가 말한 이메일 관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이메일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해서 구체적인 항목과 제한을 웹사이트에 명시하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나 메일을 보낼 때에도 장문으로 막 생각하는 대로 적은 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라고 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기다렸다가 숙고 후에 가장 짧고 간결한 내용을 통해 모두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하는데요. 모호해서 확실한 대답을 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나쁜 결과가 기대되는 것들에는 대답을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딥워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일을 종료할 때 잘 종료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특히 일을 마무리할 때 자신만의 일을 마무리하는 의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메일과 스케줄을 확인하고 다음에 있을 중요한 스케줄을 다시 한번 체크한 다음 내일 시작하는 일에 대해 러프하게 스케치를 하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Shutdown complete. 셧다운 완료. 이 책은 저자의 전공을 기반으로 한 분야에 깊이 쓰여진 책이라기보다 모두가 읽고 적용할 수 있는 자기계발서입니다. MIT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이과생이 이렇게 measurable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소통을 한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자신의 분야에서 벗어나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자야말로 자신의 분야를 뛰어넘어 무엇이든 배우고 마스터할 수 있는 딥워크를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리학, 신경학, 철학적 측면을 골고루 담고 있어 저자의 노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측면입니다.
한계에 부딪히며 도전적인 일에 깊이 집중하는 것은 성취감을 매우 높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미할리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서 그만큼 어려운 일을 성취하기 위해 몸과 마음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최고의 기분을 느끼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연구 결과 사람들은 자유시간보다 의미 있고 목표, 피드백, 도전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더 즐긴다는 것도 밝혔다고 합니다. 신경학적 측면입니다. 디버그의 신경학적 장점은 어떤 대상에 정기적으로 집중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된 뇌 속의 신경 통로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과 비슷한데요. 반복해서 집중하는 패턴이 쌓이면 부정적인 것들은 무시하고 긍정을 볼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행복해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강조했던 work ethic, 누가 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직업 윤리의 중요성이 이 대목에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집중력을 쏟을 만한 크고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모작을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를 섭렵하거나 하는 등 말입니다. 이렇게 딥워크를 하다 보면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들에 신경을 끌 수 있게 됩니다. 철학적인 측면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위해 누구나 박사학위를 따거나 지식 수준이 높은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해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자가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맡은 일을 장인 정신으로 임해서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가들은 플롯 포인트들을 점검하고 음악가들은 악기 연주 시 손가락에 꼬이는 부분을 더 연습하고 교사들은 레슨 플랜을 업데이트하면서 구체화하는 등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듣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있을 수 있는 혹평이고 어떤 저자도 들을 만한 혹평이기도 합니다. 여행 경험, 결혼, 인생 경험을 언급하면서 당신이 뭘 한다고, 당신이 누군데, 쉽게 말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라는 어투로 미국 버전의 혹평을 받았습니다. 저자가 하루 이틀 반짝하는 사람이라면 그 혹평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생산에 포커스를 맞추어 계속 앞으로 가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고로 그 혹평이 틀렸다는 것이 곧 증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저자가 공부와 커리어의 성공을 위한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그 블로그 글 중에서 타임 블로킹이라는 기술을 소개해주는 포스팅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만한 내용입니다만 노트에 시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거기서 해야 할 일들을 적는 것입니다. 아마존에 저자가 소개한 타임 블로킹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플래너가 곧 출시되네요. 아마 한국에서도 플래너 만드는 회사들이 이걸 참고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저자가 이렇게 시간을 블락으로 쪼개어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딥워크 책을 쓰게 된 핵심 사상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인생이 유한하고 가진 능력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컨트롤할 수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적당한 미디오커가 아닌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 환경, 물질이 아니라 시간을 최대한의 결과를 얻기 위한 투자 자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재산을 물려받는 삶은 누구나 동경할 만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뜬 개념이 나왔죠. 일하지 않고 돈이 나오는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 말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은 건물주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아도 잘 될 만한 사람 옆에 붙어만 있어도 삶은 쉬워집니다. 모든 좋은 걸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켈빈 뉴포트의 부모가 아들이 잘 풀릴 것을 처음부터 계산해 일하지 않고 아들에게 빌부터 살 계획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것이 가풍이었다면 뉴포트는 생산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일에 푹 빠져 성공하는 법에 대한 딥워크는 안 나왔겠죠. 오히려 잘 되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 남의 성공을 레버리지하는 법,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배짱이가 현명한 이유, 이런 책을 썼을 겁니다. 박사 학위는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박사들이 사는 삶,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죠. 세상은 바뀝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도 바뀝니다. 그래도 바뀌지 않는 게 있다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최고의 투자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